예, 다음에는 저희 성공의 길의 장정관 샤로모즈 마스터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초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정관입니다. 벌써 제 시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자 샤론로즈 마스터 장정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님 본부장님께서 또 이렇게 앱솔루트 센터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한국에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그다음에 가장 모범적인,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센터라고 굉장히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화면을 두 가지를 켜고 있어요. 전화기랑 컴퓨터를 켜고 있는데 전화기에서는 제 화면이 나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 스팸 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올 때마다 조금 끊길 수도 있어요. 좀만 참아 주시고 제가 끄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좋은 소식이 들렸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애터미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70개국에서 이 기업 선정에 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Great Place to Work 굉장히 회장님이 발음 좋게 얘기를 하시고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저희가 그 몰랐던 상들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특히 애터미가 그러한 상들을 많이 받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급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 보이시죠? 네. 네. 코로나.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 코비드-19로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힘든 분들, 그 다음에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터미 하는 저희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애터미 한다는 그게 참 기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 1.2가 아니고 1.0 마이너스. 중국이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이너스 5.2 성장.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은 완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수치로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또 넥스트 에코노미에서 애터미가 팬데믹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애터미 행보가 그야말로 놀랍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애터미는 총 해외 법인 총 매출액 4,395억 2019년 8월까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수치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애터미 팬데믹으로 애터미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넥스트 에코노미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 애터미를 시작해야 되며 애터미라는 회사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 그죠?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변화, 그다음에 경제 저성장, 예기치 못할 질병,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 진입의 기준이 되는 국민 총소득 3만 불을 한국은 이미 도달을 했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랍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IMF라는 시대를 겪었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한 20년 정도 또 빠르게 급성장을 했지만은 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률이 확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G20, 20개국에게 가입되어 있는 그 나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5%. 한국은 거기에 좀 더 높은 0.1%, 마이너스 0.1%의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직장인들은 재택, 유연근무 확대, 그 다음에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 학생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상이 어떤 현상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과연 계속 공부를 해서 공부로 인해서 성공을 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매출이 급감한 그러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 항공, 그다음에 면세, 그다음에 금융보험. 가장 타격을 입은 데가 항공이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금융보험, 그다음에 운수업, 그다음에 숙박업, 그다음에 공연, 문화예술계.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특히 저도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특히 공연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제 친구들, 지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예 이 일 자체가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각박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저희의 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지만 그분들한테 애터미를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또 받아들이느냐,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증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통업이라는 거죠. 그것도 온라인 유통. 그렇다면 애터미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성장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쿠팡, 11번가, G마켓, 이런 많은
인터넷 마켓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노동소득, 4가지의 소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노동소득, 자본소득, 그 다음에 금융소득, 시스템소득.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어떠한 소득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을 선택을 하고 있죠. 거의 95%, 세계의 95%의 사람들이 이 노동소득으로 생활을 연명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 자본소득, 금융소득, 시스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애터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제 그러한 맥락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소득은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 소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플로이어,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어,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많은 사람들이 봉급 생활자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안정된 그러한 수입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더 만족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베스터이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들도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뭐 연금성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고학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 중에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자영업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는 한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직업.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우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의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한 30분 정도는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파이프라인의 우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유통구조와 직접 판매의 유통구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공급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소매업자, 소비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유통을 했을 때 그 단계가 거의 6에서 7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급자, 그러니까 축산업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그 돼지를 키우면서 사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한 그 돼지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정작 이 돼지 한 마리를 팔았을 때에 얼마만큼의 마진이 남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유통 구조에 의해서 가장 작은 마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통 구조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까지 왔을 때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돼지 가격이 비싸지라는 그러한 굉장히 높은 그러한 가격을 체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급자는 공급자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굉장히 비싸게 사서 힘들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유통 구조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판매 유통 구조에 의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유통 단계를 다 빼버린다는 겁니다. 도매업자, 소비업자,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유통 구조를 빼버리면서 공급자가 바로 소비자로 연결되는, 그다음에 질도 높아지고 가격도 낮춰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직접 판매 유통 구조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도 그곳에 하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교원이라든가 웅진이라든가 그다음에 LG 건강, LG 생활건강, 이러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도 이제는 직접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왜냐하면 그러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단계들이 거의 이제 막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단계 판매로는 저희 애터미가 있고, 그다음에 MA, 그다음에 유사나, 뭐 유니시리, 홀라이프, 이러한 많은 그러한 다단계 업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 사업자 수는 한국에서는 130개 정도 되고요. 시장 매출액은 한 5조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다단계 판매업의 총 매출액 정도가 2008년도에 한 2조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는 5조를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130개 정도의 되는 그러한 네트워크 회사 중에 한국 아메이하고 애터미가 1조 이상을 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조 이상, 토럴 매출 5조 이상의 매출에서 두 업체가 2조 이상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3조는 128개 업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만큼 애터미의 이상이 올라갔느냐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애터미가 1조가 넘었죠. 그 다음에 3등을 봅시다. 뉴스킨 코리아인데 4천억이죠. 4,500억인데 저희의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매출액이 반도 안 되는데 과연 저희를 따라오기 위해서 상상할 수가 없죠.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매출액이죠. 이제는 감히 1조를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 아직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매출이 올라와 있는지는. 자, 2020년도에 과연 얼마의 매출을 올렸을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애터미가 나아갈 그러한 매출액은 과연 얼마가 되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 외에 한국 아메이는 정체되어 있고 애터미는 계속해서 두 자리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독보적으로 애터미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매출액은 2009년도에 한 250억, 현재는 1조가 넘는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2010년도를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18개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요. 글로벌 회원수가 1,500만 명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불 수출의 탑 수상을 받았고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자, 회사 선택의 기준으로는 경영자의 마인드, 그다음에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인가, 쉽고 균형 있는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이러한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경영자의 마인드는 경영자의 경영과 그다음에 경영 능력, 그다음에 경영자의 인성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자발적 재구매는 좋은 품질, 낮은 가격, 그다음에 생필품이어야 하는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쉽고 균형 있게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로. 보상 체계가 어렵거나 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면 사업자가 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쉽고 그다음에 균형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오직 애터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사업자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제품을 보면요.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해모임이 있습니다. 동종업계 6년 연속, 7년 연속이죠. 이제 7년 연속이 되겠죠. 2020년까지 한다면 매출 1위를 한국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성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1조 원? 누적 매출 1조 원? 그래. 뭐 1조 들으니까 그 1조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1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을 누가 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1조의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루에 네 가족이 하루에 5,500억, 아니, 5,500만 원을 매일같이 5,500만 원을 매일같이 써야 된답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쓰지를 못한답니다. 하루에 5,500만 원을, 그러니까 5만 불 정도죠. 매일같이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겠죠. 그죠?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확 돌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이 1조 원을 해모임이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6라인 모두가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또 업적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그 이브닝 식스케어 시스템, 그것을 이어서 또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치약 이런 순서대로 5위까지 애터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회장님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애터미가 시작되면서 해모임을 출원을 했고요. 해모임이 30포, 그 다음에 48포, 그 다음에 54포, 저는 54포부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60포, 이렇게 계속해서 수량은 늘려놨지만은 가격은 10년 전 그대로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싸졌죠. 어떻게 보면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싸진 금액으로 저희가 해모임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해모임이 이렇게 1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재구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먹고 아까 제품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러한 제품 설명에서도 보셨듯이 해모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그다음에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모임이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스킨케어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용량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정도 마찬가지로 120mg에서 150으로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됐고요.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80mg에서 200mg으로. 회장님이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그 마트를 돌면서 제품을 이렇게 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치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치약의 종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용량도 크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과연 애터미가 치약을 미국에 출시를 했을 때 이러한 치약들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10년 전에는 180mg이었죠. 그리고 미국에 처음에 오셔서 그걸 보시고 한국에 가셔서 200mg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회장님의 어떤 경영 마인드, 단 20mg이지만은 그것만큼이라도 더 올려서 다른 제품과 경쟁력을 갖고 애터미가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기에 비해서 애터미 제품의 반품률은 0.1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 고객 만족이라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반품률은 내가 만약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잘못 주문했네요. 그리고 취소를 한 그 수치까지도 이 0.19%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낮은 반품률인데요. 다른 회사랑 비교해 봐도 정말 낮은 수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애터미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애터미는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고객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손해를 봐도 되지만 소비자들은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회장님의 마인드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고객과 싸우지 말고 고객을 위해서 회사와 싸워달라라는 그러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회장님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소비자 중심 경영을 받을 만하고요.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회장님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는 이 CCM 인증은 저희 사업자들에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라든가 뭐 이런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고요. 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제품과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멤버십이 필요한데요. 그런 멤버십을 가지려고 했을 때 가입비나 진입비, 유지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그 다음에 글로벌 원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4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고요. 간단하게 후원수당과 직급수당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바이너리 구조로 왼쪽과 오른쪽 네 라인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이 제품이 좋아서 정말 제품이 싸고 좋다라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멤버십으로 가입시키시고요. 그것을 왼쪽과 오른쪽 그룹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매출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30만, 30만씩 만들어졌을 때 일일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46,5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맞는다면 매일같이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70만, 150만, 240만, 600만, 2천만, 5천만까지 상한점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금액을 일당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루어진 매출을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은 화요일 날 저희가 후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요일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자세한 그 보상 플랜은 우리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들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급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그래서 15일 기준으로 한 달에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후원수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15일 동안 합쳐서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또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250만 합쳐서 250만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이아몬드, 샤론 로즈,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가는데요. 그러한 세일즈 마스터는 이렇게 포인트로 가지만은
다음 다이아몬드부터는 이제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명의 내 밑에서 두 명의 직급자가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 내가 계속해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상 플랜은 특징은 초기 사업자들을 배려하는 직급수당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배당이 되어 있고 가면 갈수록 좀 박하게 수당을 주는, 하지만은 박하지만은 한 달에 맥스 1억이라는 금액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모션 직급 체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좀 자세하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론 제품은 저희가 써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어떻게 나한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써보면 알 수 있는데, 보상 플랜은 우리가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에 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상 플랜을 모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이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높은 직급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상 플랜을 충분하게 몇 번이고 모르신다면 스폰서들과 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에 임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 사업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지역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다 전향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온라인에서도 정말 파워풀하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정말 많은 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사업의 시작은 소비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트 체인지. 내가 소비자가 돼서 제품이 좋다 한다면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체인지를 했을 때 정말 만족도가 뛰어나다면 애용자로 여러분들이 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하셨듯이 좋으니까 변했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분들, 또 내 지인들, 친구들한테 또 이 마트를 소개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애터미 보상 플랜을 좀 이해하시면서 후원 수당을 수령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를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애터미의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훑어봤고요. 잠깐 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혹시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 저는 혹시 이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잘생겼죠. 예. 혹시 누군지 아셔요?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죠?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트리 테너 중에 한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많은 성악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성악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성악을 다 끝내고 이렇게 연주까지 하는 모습, 제가 졸업 연주할 때의 모습이고요. 또 이태리까지 1997년도 7월에
이제 이태리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레슨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이태리에서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을 때 꿈을 향해서 내 꿈을 향해서 이렇게 유학까지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그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노래를 해서 얼마만큼 음, 성공을 하고 어떻게 또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답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술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예술 분야, 미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거의 탑을 달려야 박지성 같은 사람들, 김연아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만시간의 법칙을 해야만, 그 이상을 해야만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히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줄이 좋아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물론 잘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코로나가 닥치면서 많은 연주자들이 거의 활동을 멈춰버린 그러한 또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참 어려운 그러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이 애터미가 정말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일인지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민한 끝에 제가 이태리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은 1999년 12월, 1999년 12월에 이제 미국으로 갔고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합창 지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러한 만남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음악이라는 그 일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혹시 플라시도 도밍고 아시죠? 다. 네,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가지고 있는 오페라 그룹이 있었어요. 오페라 그룹. 오페라단이 있었는데 그 오페라단에 한국 사람, 바리톤인데 한국 사람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주연으로. 그 주연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그분의 만족도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이 비주얼 때문에 주연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 그 오페라라는 문화 자체가 서양 문화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그 무대에서 저 사람은 동양인, 그 다음에 잘 어울리지 않은 짤딸막한 동양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연으로 발탁되는 그러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분의 만족도도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합창주의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분야에서 졸업을 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저분들처럼 나보다 먼저 미국에 와서 7년 아니면 10년 동안 살면서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10년 후에 그분들의 모습이 나중에 지금 처음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또 저분들과 똑같은 모습일 거다라는 그러한 고민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그분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저분들보다 훨씬 뛰어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분명히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신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에 나왔고, 소리도 좋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했고. 하지만 비교해보면 저는 그보다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저의 모습은 그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제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바랬던 그 꿈을 접고 이제 산업전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 했던 그 일이 서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일을 했고요. 한국 서점이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서점.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뉴저지의 교포 서점이라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서점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한테 맡겨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사장님도 거의 매니저처럼 이렇게 저를 대해 주셨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수만 권의 책 중에 누군가가 어떤 책이 있어요 한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책은 없습니다. 아, 예, 어디에 있습니다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출근해서 청소하고 책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책 정리를 하면서 그 책의 제목들을 보는 거죠. 쫙쫙쫙쫙. 모든 그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그런 책들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면 어느 책이 있구나 없구나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 책들을. 그러면 있고 없고가 바로 나오죠. 그 정도로 열심히 이 서점에서 일을 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또 고민을 하죠. 어떤 고민이었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대가가 저한테는 샐러리 520불, 맥스 520불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520불로 살기에는, 뉴저지에서 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사장님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휴가철에 휴가도 가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우리 사장님의 꿈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사장님의 꿈은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나로 인해서 저분이 꿈이 현실화가 되는구나. 불공평하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셔서 책 한국에 주문하시고 저는 매일같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과연 이 일을 또 계속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일을 했을 때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됐을 때 그 서점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있게 된다면 저의 나중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과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이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혹시 저한테
이삿짐을 옮겼던 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이삿짐 센터의 제목은 꿈이 있는 이삿짐이었습니다. 드림 무빙. 굉장히 이름도 이상하죠. 보통 이렇게 이삿짐 센터 이름을 짓는 이삿짐 센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있는 이삿짐. 거기에도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삿짐 센터를 차렸을 때 제 나이는 34세. 굉장히 젊었을 때죠. 팔팔했고 정말 활동력이 왕성할 때 이삿짐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도 꿈이 있는 이삿짐.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도 이삿짐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좀 꼬장을 부리시죠. 사장님들이 오셔서 아유 짐 많네 하면서 가격도 올리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또 악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내가 이삿짐을 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집에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집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집을 옮기는 그 일이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죠. 그러한 일 가운데서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면 정말 기분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절대 고객과 싸우지 않으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분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쁘게 이 이삿짐을 날라주리라 라는 아주 각오를 하고 이 이삿짐을 차린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한 결과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죽을 정도로. 아시죠? 하루에 내 이삿짐만 옮기더라도 여러분들 힘드시죠? 한 2박 3일 들어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사를 하루에 큰 집은 2개, 오전, 오후 2개. 그리고 작은 것은 많게는 4개에서 5개까지 한다고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저녁에 가서 완전히 그냥 나자빠져 버리죠.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꿈을 가지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한 결과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생겼고 인맥을 통해서 또 소개를 많이 받고 해서 아무튼 이삿짐을 통해 센터를 통해서 우리 네 식구 그냥 배고프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 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하게 된 거죠. 자, 저한테는 이삿짐이 시스템이 이제 된 거죠. 하지만 제 육체는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40세가 안 됐습니다. 40세까지 제가 트럭 5대 그리고 뭐 5대면 한 대 가지고 한 달에 10,000불이라면 5대면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겠죠? 자, 그 정도 시스템을 내가 굴리게 하고 나는 40에 리타이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될 수 있겠죠. 34살에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환경, 그 다음에 세계의 변화, 경제적인 그러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저의 열심하고는 무관하게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죠. 부동산. 결국에는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삿짐 센서도 직격탄이 맞게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몸은 다 망가졌죠. 40도 안 됐는데 내 몸은 60대의 몸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몸 나이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좀 슬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도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또 계속해서 돈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돈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저한테 이 사종이 전달이 됩니다. 제 스폰서를 통해서 아이가 4명 있는 우리 신민재광 총장님을 통해서 이 사종이 전달이 됐고요. 이 사종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애터미에 눈을 뜹니다. 이 사종을 저희 와이프가 반미향 국장이 이 제품을 써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우수성을 제가 느낀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느끼게 된 거죠. 이 기존에 제 와이프의 얼굴은 20대부터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화농성 피부라고 아시죠? 거의 종기처럼 얼굴에 그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그 생리를 할 경우는 5개, 6개 정도 생기고, 그래서 탁피도 해봤고, 한약도 참 많이 먹어봤고, 피부과에 가서 한 알에 거의 정말 비싼 그런 약도 먹어봤고요. 별 것을 다 얼굴에 주사도 주사 바늘을 얼굴에 꽂는 데가 눈물을 철철 한번 얼굴에 주사 바늘 꽂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피부에 꽂아도 아픈데 얼굴에 꽂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한 피부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호르몬의 변화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을 달팽이 엑기스 있죠. 이만한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100불이 넘는 그러한 것도 써봤고요. 잠깐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고. 그런데 이 사종을 쓰면서 제 와이프가 느꼈던 것은 기존에 썼던 그런 화장품, 클렌징 제품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을 써보면서 기초 화장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재환 총장한테 기초 화장품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뛰어와서 새벽같이 그 제품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보게 됐고 저희 와이프가 3박 4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어떤 회사며 어떠한 제품이며 회장님의 동영상을 보고, 그때는 동영상이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애터미를 보는데 저희 다음날 저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그것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이 제품을 받게 된 것은 월요일이었고 이 제품을 통해서 결단을 한 것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 왜? 그랬더니 제품이 좋다. 가격이 좋다. 그 다음에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가 선점하자. 그리고 정말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 심재환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한테는 알려줬죠. 하지만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애터미에 대한 비밀을 와이프가 동영상을 보면서 알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또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센터를 해야 되겠다. 센터가 뭔데? 애터미에서 이 센터라는 개념의 오피스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겨난 게 버겐 센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1호죠. 뉴저지 1호 센터, 어머니 센터. 그래서 그 센터를 이제 같이 심재광 총장과 저 이민영 본부장 이렇게 셋이서, 그다음 우리 이제 다른 우리 누구죠? 테리손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라성 같으신 분들 많죠. 그분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제가 그 애터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와이프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이삿짐 센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이삿짐을 하면서 애터미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치약을 갖고 다니면서 이사 끝나면 그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제 친구가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문을 하십시오. 이상하죠? 와이프가 하는데 친구라고 얘기한 게 제가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사업을 한다는 그 말조차도 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치약을 전달하고 나서 재구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구매가 왜 정말 치약 하나로 재구매가 들어오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좋은 제품이구나,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 하면서 사업에 눈을 뜨게 되고, 또 이제 제품 전달에 대해서 또 부담 없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죠. 그리고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을 만들어가면서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냐면, 저 밑에 이제 이민영 본부장, 지금 현재 이민영 본부장이 왼쪽 대실적에 있었고,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실적이 커지더라고요. 대실적보다 훨씬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실적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이민영 본부장이 너무 저보다도 더 이렇게 쑥맥이에요. 이 세심하고, 나쁜 말로는 소심하고, 사람들 컨택도 못하고, 왜냐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어떤 제 경험인데, 너무 이민영 사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인맥, 저는 이제 그 필그림교회, 뉴저지 필그림교회 지휘자로 있었고, 거의 한 3,000선도 됐죠. 얼마나 인맥이 많겠습니까? 그 인맥도 많았고, 그 다음에 콜드 컨택도 띄웠고, 그 다음에 제 인맥,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인맥을 이민영 사장의 소실적에다 달아주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파트너의 대실적도 그렇고 소실적에다도 달고, 그러니까 대실적에 대실적, 소실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실적에다가 제 인맥, 왜냐하면 대실적은 이제 또 이민영 사장 입장에서는 크니까, 소실적이 없으니까 소실적에다가 제 인맥을 꽂아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런 게 결국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맥은 이민영 사장의 파트너가 아니고 제 파트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것을 이민영 사장이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제 인맥이기 때문에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붙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렇게 사업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못한 그러한 결과를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그러한 어떤 시행착오와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도 좀 해봤지만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 달 반, 2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세일즈 마스터에 도달을 했고요. 굉장히 기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저희 부부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첫 번 세일즈 마스터 도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애터미를 전달하고 소비자 구축을 하면서 2년 만에, 애터미를 가입한 지 2년 만에 저희가 오토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토가 되는 날, 제가 2012년이죠. 2012년 4월 말, 그때 제가 이삿짐 센터를 이제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애터미의 비전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만불이라는 돈보다도 애터미에서 만들어진 만불이 저한테는 훨씬 더 크더라고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와이프랑 상의하고 이삿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전업으로 뛰어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차에 제품을 싣고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이 애터미의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 콜드 마켓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콜드 마켓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애터미를 전달한다는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왜냐, 저에게 꿈이 있었고 또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었고 나를 기대하는 내 와이프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문을 열게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전달하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세일즈가 이렇게 재밌구나. 누군가를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하고 이 좋은 제품, 싸고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고 또 제품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반응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제가 한 2달 정도 됐을 때 세일즈를 하고 2달 정도 됐을 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해모임까지 팔 정도가 됐습니다. 해모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요령인데 혹시 우리 심장 피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병이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우리 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병들이. 자, 그렇다면 이 피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온몸을 도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47초. 47초. 예. 이 47초 동안 그 심장에서 피가 온몸을 돈답니다. 근데 피가 도는 동안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 운반을 하고 노폐물 잡아들여서 이렇게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피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피가 깨끗해야 되고요. 좋은 피가 온몸을 돌아야 된다는 거죠. 피의 길이는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 됩니다. 자, 이 길이를 도는 동안 우리 온몸을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피가 좋아야 되는데 해모임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바로바로 해모임이 들어가는 그러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판매에 대한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호주까지 가서 호주에서도 이제 사업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미국에서의 경험이 호주에서도 그러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리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데서 절대 나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내 세포가 바꾸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곳에서 내가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네트워크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 꼭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이유가 어떤 이유건 나에게 힘이 돼 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를 가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모두가 공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죠. 뭐냐 하면 한국의 어떤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갈구를 했습니다. 리더들한테 한국이 요즘 어떠냐, 그 다음에 글로벌 요즘 애터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그 다음에 굿모닝 애터미, 그 다음에 줌 미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절대로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돼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가짓수와 성공과는 절대로 무관하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제품 몇 가지인지 아시죠? 미국에 들어온 제품 가짓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이러한 가짓수로 우리가 이 애터미를 했고요. 한국에는 400가지가 넘는데 그 다음에 뭐죠? 그 아자몰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하면서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공과는 절대로 무관하다는 거.
아무리 아자물이 많이 잘 들어오고 해도요, 그것도 한국에서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또 많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불만이 있다는 거죠. 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사업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스폰서와 소통하라. 파트너랑 소통을 하게 되면요, 잔소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훈계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스폰서와 소통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스폰서와 항상 같이 소통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그 길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트너랑 소통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이영균 총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모든 의문을 다 가져라. 그리고 모든 의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 질문을 던져라.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네가 진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네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어떠한 불만이 있어도 네 입을 다물고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네 성공할 때까지 해라 라고 이영균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태도가 전부이다. 다 아시죠?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태도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은 이 태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애플 전화기 아시죠? 아이폰이라고 그러죠. 셀폰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아이폰이 생겨나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셀폰,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처음에 이 아이폰이 컴퓨터도 아닌 것이 전화기도 아닌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거기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뉴스를 볼 수가 있고 스포츠를 볼 수가 있고 TV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전화기야. 전화기라고 말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이러한 제품이 애플사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은 노키아, 모토로라,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에 LG까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회사들은 지금 현재 우리 내리 속에서 잊어져 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오겠구나 라고 변화한 회사들은 삼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전화기 회사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살아남고 있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고 있고요. 변화하지 않은 회사들은 이미 우리 내리 속에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애플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카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컨셉입니다. 과연 애플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까?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전기차가 시대가 앞으로 이 엔진의 차가 아니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의 엄청난 흥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 어떤 거냐 하면요. 뭐죠?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부르죠.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이 우리가 뭔가를 불러요. 그러면 차가 오죠. 하지만 거기에 운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많은 차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는 어떠한 컨셉으로 우리한테 던져질 것인가. 전화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화기가 현재 우리한테 스마트폰, 셀폰으로 와 있습니다.
전화기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차도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10년 전에 회장님이 애터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긍정적인 목표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애터미의 긍정적인 목표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균형 잡힌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피를 토하면서 외치셨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그 회장님의 그 경영 마인드로 10년 동안 지금 현재 애터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애터미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존재로 다가와 있냐는 거죠. 과연 그 전화기에, 애플의 그 전화기의 그 기능처럼 우리 회장님이 지금 추구하셨던, 10년 전에 추구하셨던 그러한 균형 잡힌 삶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못 박혀져 있냐는 거죠. 회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정상에서 웃고 계십니다. 한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수많은 성공자들이 그 위에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웃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혹시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상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상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계가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한국을 여러분들은 동경하고 계시겠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또한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는 여러분들도 부럽고 한국도 부럽죠. 모두가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은 더 유리합니다. 왜냐?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민족 국가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펼치십시오. 많은 민족들을 만나면서 그 민족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십시오.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애터미는 한국의 미래이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까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까지 찾아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정상에서 웃을 날이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샤론 노즈마스터 장정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본부장님. 나가셨습니다. 시간 지나셨습니다. 예, 다니엘 본부장님이 다음 미팅 네. 가야 되는 미팅이 있어서 나가서 제가 호스트입니다. 예, 제가 지금 나가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미팅을 바로 여기 출발해야 돼서요.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 국장님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참 좋은 강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름들을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서 굉장히 아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본부장님 나머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숨죽여서 들었습니다. 장정관 국장님의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